어쨌든 이 일이 있었을 때 다른 쪽에서는 민공은 당규를 쫓아가 잡고 묻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민공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고, 당규는 이 당시에 십상시라고 하는데 최고 악역은 장량하고 당규였어요. 십상시는 계속 그 권력이 이렇게 저거에 가지 이렇게 막 이렇게 해요. 그때 이제 십상시 측에 있었던 이 당시에 최고 악역이 이제 당규라고 하는 자였어요. 아무튼 민공이 당규에게 천자는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추궁을 하니까 당규가 이미 도망쳐 나오다가 서로 헤어져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랬더니 민공은 당규의 목을 잘라서 말머리에 매달고 군사를 나누어서 사방에 흩어져서 황제를 찾게 하고는 홀로 말을 타고 길을 가고 있다가 아까 얘기했던 황제가 공인해서 가격표를 매겼던 그 당시에 사공을 지냈던 자의 동생인 최의의 장원에 이랬대요. 민공의 말에 달린 수급을 보고 최의가 물었더니 민공이 자세히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줬대요. 그래서 최의가 민공을 데려와서 이제 황제한테 뵙게 했대요. 그랬더니 황제가 신하와 함께 통곡을 했대요. 그러고는 민공이 나라에는 단 하루도 임금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폐하께서는 어서 낙양으로 돌아가시옵소서라고 이제 하니까 최희의 집에서 여인말 한 필에 안장을 갖추고 황제를 태우고 민공은 이제 진류왕을 품에 안고 자신의 말을 타고 최희 집을 떠나 낙양으로 향하는데 3리도 되지 않았을 때 사도 왕윤과 태위 양표, 자군 교위 순우경, 우군 교위 조맹, 후군 교위 포신, 중군 교위 원소 등 일행 수백 인마가 천자를 맞이하니 군신이 모두 거기에서 같이 울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되게 감동적이죠. 그죠? 황제가 막 도망다니다가 막 저기 있다가 여인말 타고 오는데 백관들이 이제 겨우 황제를 찾아서 이제 만나서 막 우는 거 되게 감동적이죠. 저 이거 처음 읽었을 때인가 두 번째 읽었을 때까지는 진짜 젠장 더럽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 자세히 한번 뜯어보면 전년에 188년도에 황제가 직접 만든 친위군 서원군이 기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자체가 한번 들어보세요. 서원군, 우리가 서원팔교위라고 하는 수장인데 상군교위가 건석이었어요. 중군교위가 원소, 하군교위가 포홍, 그리고 전군교위가 조조, 조군자교위가 조융, 조군 우교위가 풍방, 자교위 하모, 우교위 순우경. 뭔가 막 뒤집박직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서원팔교위의 관직이 지금 차용돼서 나오죠. 지금 나왔던 게 한번 볼게요. 자군교위 순우경, 우군교위 조맹, 후군교위 포신, 중군교위 원소 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서원팔교위가 저 지금 상태에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중 원소는 중군교위이면서 하진이 사례교위로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황제 춘희군이었던 서원군 내에서 건석이 죽어버리고 난 다음엔 가장 선인격인가 동시에 하진 중앙군에서 중앙군을 통솔하고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게 원소였어요. 그리고 그 원소는 당대 유학자들의 아이돌인가 동시에 낙양과 주변에 상주하는 군대에서 아주 중요한 포지션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걸 보면. 그런데 나간중이가 서술을 이렇게 하죠. 원소를 가장 하단에 배치해서 얼마 안 되는 직위를 가진 것처럼, 약자인 것처럼. 왜냐하면 이 다음 장면에서 동탁하고 대면하거든요. 이렇게 꼼꼼하게 포장을 해주는 거예요. 저 당시에 원소는 사례 교위이면서 중앙군에서는 하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중앙군에서는 사례 교류이면서 서원군, 황제가 188년 바로 전년도에 세웠던 서원군에서는 중군 교위로 이미 권석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쪽에서 가장 선인격에 있었던 게 원소라는 자였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 동탁하고 대면을 해야 되니까 가장 후 쪽으로 빼버린 거야, 원소를. 그리고 원소가 힘이 없는 것처럼. 이전 방송에서 대장군 하진은 얘기 드렸던 대로 하진이 멍청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죠. 동탁이 낙양으로 슬금슬금 질군해 오자 사람을 보내서 더 이상 질군하지 말라라고 멈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았다 하고서는 다시 슬금슬금 오니까 다시 사람을 보내서 너 안 돼, 너 더 이상 오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뒤로 후퇴하죠. 그래서 낙양으로 왔다가 다시 뒤로 백해서 포진을 하고 있잖아요. 대장군 하진은 동탁의 진군을 막고 오히려 후퇴까지 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위에서 보이는 원소를 가장 뒤쪽에서 배치를 시켰다는 건 모르겠어요. 저렇게 힘이 있었던 당시에 원소가 중앙군 내에서의 힘도 그리고 서원군 내에서의 힘도 있었던 원소를 뒤에 배치를 하면서 이걸 만드는 거죠. 동탁과 대면시키기 위해서 힘이 없었다는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하진은 얘기 드렸던 대로 동탁의 진군을 막고 후퇴까지 시켰는데 하진한테 받았던 군과 서원군 내에서의 자기 직위가 있는데 그러면 원소는 중앙군을 거느리고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변경해서 오는 동탁군을 강력하게 견제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은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왜냐면 역사에선 동탁의 권력을 원사이드하게 잡아가거든요. 그죠? 실질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봐도 화진의 중앙군이 황실의 근군이 뭐 한나라 최고의 군대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하지만 변경의 군사들은 전투를 반복하고 있는 군대였고 중앙군은 외형상으로 삐까뻔쩍한 어떤 자질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에 단련되지 않았던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붙었을 때 상대가 되겠어요? 원소는 자신있게 하진의 명령을 거짓으로 만들어까지 가면서 그 군사들을 통해서 양가와 관을 불태우는 짓거리를 하고서 십상시들을 21년의 유학자들의 아닌 십상시들을 쳐내고 죽여버렸지만 이후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었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저 컴플렉스 덩어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 당시에 동탁은 정말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그 동탁은 그 당시에 황제의 명을 어기면서까지 강력한 자기 군대, 변경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황제가 역직을 높여주는 것도 스스로 땡깡을 부리면서 거부하고 있었죠. 그런 군대에서 빼내기 위해서 동탁을 병주목으로 부임시키고 황보성한테 그 군대를 인계받으라고 명령까지 내려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동탁은 병주목은 되어 있고 거부는 하고 있지만 자기의 군대를 어쨌든 그 황보성한테 넘겨야 되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지, 영재가 죽기 전까지는. 그리고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는 건데 유언은 실권 없는 주위의 자사를 병권을 운영할 수 있는 목으로 만들었지만 동탁은 스스로 병주목이 되지 않았어요. 인수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설해서 만드는 군대를 만들 수 있었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병강을 지키는 정예군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걸 황보성한테 인계하라고 병주목을 시킨 거니까 새로 군대를 만드는 것보다는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인수를 안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태였던데 그런 상태에서 영재환제가 죽어버렸고 공식적으로 진군명령을 저 원소 하진에 의해서 받아버린 거지. 그러니까 저번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원소는 후한이라고 하는 고스톱판에서 내리 세번을 쌍피를 쌌는데 청단과 고도리까지 헌납한 상태에서 수습이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 지금 딱 저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진은 이전 방송에서 얘기 드렸고 지금도 얘기 드렸지만 저런 동탁을 컨트롤할 수 있었어요. 진군을 멈추고 물러나게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원소는 저런 상황에 뭣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역사에서 정말 자주 발생을 하거든요. 유학자나 지식인들을 그 당대의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대의를 세우고 목적을 중심으로 어떤 행위를 막 만들어서 어떤 짓거리나 사건들을 막 만드는데 그 목적 목표 이후에는 무언가를 한다의 개념이 자신감 외에는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게 역사에서 정말 단순하게 많다는 거지. 지금 원소나 이 원소를 지지했던 당대의 소장파 유학자들은 딱 이 황간을 죽이고 나서 그 이후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에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만 딱 적어놓고 그 공란에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저런 짓거리를 만들어서 나라를 저 상태로 물고 간 거지.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동탁을 견제할 수 있었던 건 변경에서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던 황보송의 군대나 또는 군이었지만 변경군에 가깝게 남쪽 지방에서 실전 전투를 계속하고 있었던 송견 또는 유주 쪽에서 변경을 맡고 있었던 공손찬 정도가 겨우 저 동탁을 견제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송견은 동탁을 견제하고요. 공손탄은 나 몰라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비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지. 반통탕 연합군에.